자, 오늘 한번 봅니다. 오늘은 2번 보겠습니다. 2번. 일단 2번 봅니다. 1페이지 2번요. 1페이지 2번을 보시면은, 자, 이분 성함 아시는 분. 이분이 강창희 선생입니다. 강창희 뭐 소장께 되고요. 강창희입니다. 이분이 트러스트 자산 운용에 연금만 한 45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나이는 지금 한 75 정도 된 걸 보여지는데, 이분이 연금의 박사입니다. 연금 박사.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1세다 해놨어요. 51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예로 국민연금을 65세 받으면은 14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5세부터는 주택연금 생겼죠. 주택연금도 바뀐 거는 물론 이제 주택은 당연히 되고 아파트 되는데 근린 주택도 됩니다. 근린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한 75% 정도 금액이 조금 줄지만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 그죠? 농지를 내가 말씀드렸죠. 2억짜리를 한 7천만 낙찰받고 대출 80% 5,600 대출 되면은 1,400하고 7억세 300만원만 있으면은 1,700만원 있으면은 2억짜리가 5년 지나가면은 4억. 또 5년 지나면 한 8억 돼버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평생 연금을, 농지연금을 한 300만원,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51세부터 여러분들 이제 100세까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끝났네요. 50대 가구와 총 평균 자산이 한 4억 9천 되는데, 부채를 빼고 대충 한 4억 된대요, 4억. 4억 된데 그 중에서 부동산이 뭐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이 금융자산은 한 5,900밖에 안 된대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참 골치 아프죠? 그죠? 골치 아픕니다. 자, 1년간 뭐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환갑을 넘기면은 100살이라 그래요. 환갑을 넘기면. 알겠죠? 6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뭐 큰 문제가 뭐 차에서 막 바지 사망했다 그럼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이제 100살까지는 무난하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그렇죠? 그럼 요거를 경매는 투잡으로, 세컨드 잡을 하고 본업을 하나 있어야 돼요. 본업이. 원장님은 이제 아마 100살까지 현역이 되겠습니다. 마음 됩니까, 원장님? 유튜브 하면 되겠죠? 큰 어려운 거 없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해도 되고, 나이가 들면은, 학원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상담해야 됩니다.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님도 92세였어요. 해가고 지금 한 3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 100세가 넘은 김영석 교수님도 현장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80 했다고요. 100세가, 만 100세가 넘었습니다. 지금 10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평생 현역을 뭘 할 건지, 그래서 월 100만을 받으면은 옆집에 아줌에 정기예금 12억 해놓은 거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 100만원, 200만원 받는 현적을 좀 연구하셔야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연구를 한 게 이겁니다. 연금을 500만원 받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부터, 세금 내고 나면 지금 별로, 이득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노후를 편하게 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에 신경 많이 써야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뭐냐 그러면은 경매와 공매에서 좀 검색을 하라 했더라 합니다. 자, 그럼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전국 랭킹 50위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경매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에 와서 무료로 보고 있죠. 법원 경매 정보에서 보고 있는데, 무료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 등록 해놨겠어요. 관심 등록. 요거를 이제 쇼트로 쭉 순서를 다 해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국에 예로 지금은 뭐 한 10,000건 밖에 안 되는데 보통 때 한 2, 3만 건 돼요. 지금 금리가 저금리를 가다 보니까 경매 건수 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50일을 경매를 보려고 하면 저는 이래 봅니다. 구독션에 들어갑니다. 구독션에. 우리 보죠? 구독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 봅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경매 검색 누르면요. 그냥 누려보니까 지금 한 9,600건 나왔습니다. 여기 2, 3년 전만 해도 2만 건 됐습니다. 2만 건. 그 지금 절반 정도 줄었어요. 줄은 큰 원인은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0.5%인데, 이게 1%, 1.5, 2%까지 가버리면은, 이게 뭐 최소 2만 건 바로 달립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되겠고요. 자, 9,600건을 다 검색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9,600건 중에서 누가 장바구니 해놨는 게 있어요. 다수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 볼 수 있느냐? 전국 랭킹 50위. 안 그러면은 경남의 랭킹 50위. 자, 한번 봅니다.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하나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자, 그럼 딴 데서 가볼까요? 이거 눌러도 됩니다. 눌러가지고 전체 메뉴 있죠? 전체 메뉴. 전체 메뉴 눌러가지고요. 아니다. 두 번째네. 법원 바로가기. 법원, 다시요. 요 눌러가지고 법원 바로가기 해갖고 두 번째에 한 번째. 알죠? 요거 누르고 요거. 법원 경매정보. 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요리 가면은 이게 이제 대법원에 나올 겁니다. 자, 이 화면이 여기 대법원 화면이죠? 그럼 요거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일할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 치면은 뭐 나오죠?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자, 요렇게 해서 갑니다. 보통은. 요렇게 가면 이 화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보세요. 대법원에 가서 두 번째에 여섯 번째. 두 번째에 여섯 번째. 아시겠죠? 경매 물건에 다수 관심 물건. 두 번째 여섯 번째.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꼭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전체니까 요 전체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꼭 누르면은 전국에서 다수 관심 물건 전국에서 50개 나옵니다. 전국에서. 그럼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이제 무엇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쭉 보면은 484명, 248명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이건 전국이고, 자, 나는 그러면은, 두 번째, 여섯 번째 가서 소재지를 넣겠다. 소재지를. 예로 전라남도가 나오네요. 그럼 전라남도 또 꼭 누르면은 전라남도에 50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쭉 자기 동네에 전라남도에 랭킹가 이게 1위구나, 2위구나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게 있겠죠? 대학력 선순위가 많아가지고 6차가 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많이 받겠죠? 사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건데, 이런 데 많이 낀 게 있습니다. 토지 이런 건 안 그렇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제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은 단위 높은 것은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예를 경남 같으면 경상남도 해가지고 검색합니다. 그럼 경상남도에 지금 랭킹 50에 나와요.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찾는 거 잘해야 돼. 그냥 아까 뭐 9,000건, 만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 이라고 한 달 내내 봐봤자 성과가 없어요. 알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자기가 잘 아는 지역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남 남해군, 창원 하포구 진동에 뭐가 2억 2,300인데 임야인데 여기 300인데 3,700대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구리도 막 있네, 그죠?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있는데 공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매는 어쩌면 됩니까? 공매는 온비드 가죠. 온비드 갑니다. 공매는 또 간단해요, 좀. 온비드 가셔가지고 부동산에 딱 가면요, 그냥 첫 단추를 누르든지 안 그러면 테마문 가든지 자부지간 첫 단추 눌립니다. 부동산이니까 눌려가지고 조금 있어 보면은 왼쪽 밑에 테마 물건, 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랭킹 20위가 나옵니다. 나오죠? 자, 그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서 바로 밑줄에 네 번째에 1번에 4번. 알겠죠? 1번에 4번. 1번에 4번. 요거를 누르면은 랭킹 20위가 나옵니다. 예, 랭킹 20위가 지금 양평에 뭐가 쌍해 놓았대요. 예, 싼 게. 그래서 양평에 1번을 눌러보면은 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압류재산입니다. 나왔습니다. 밭전이고 54평인데 나왔어요. 그럼 요리 보면은 이 조금 뭔가 토지용계획 확인서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 보면은 뭐 감정서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자, 그래서 번호를 여러분들은 딱 복사를 해가지고, 제 같으면은 복사해서 어디 가느냐?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구독션을 가요. 구독션으로. 구독션에 가서 요거를 번호를 다 따가지고 구독션 가서 번호를 컨트롤 V에 넣고 검색합니다. 그럼 구독션에서 보면 잘 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밭전이구나, 논이구나, 그죠? 밭전이구나, 농지증이 필요하구나, 1300이다, 54평 이 말이죠. 자, 누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번호는 요거고, 양평은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서울에 1000만 시민이 60km 안에 들어오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쪽이 양평 쪽입니다. 양평 쪽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밭전인데 54평의 수원세무서에서
자, 맹지다 해놨다, 그죠?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압류 재산인데 1300이다. 그러면 뭐 괜찮죠? 적당하고 평수도 금액도 좋습니다. 자, 그럼 입찰은 여기에 입찰은 8월 11일까지. 오늘 9일이니까 보통은 수요일 5시까지. 그죠? 목요일 11시에 개찰하면 11시 반에.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10시에 인터넷에서 1등 된 사람은 출력이 돼요. 출력이 매각 결정 통지서가. 자, 이런 건데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봅니다. 그럼 토지니까 주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토지를 볼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길이 있는가 봐요. 길. 진입도로가 있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진입도로 없으면은 경매에서는 진입도 없으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없으면은 왜냐 그러면은 경매 물건은 뭐 수천 건이 나오는데 굳이 진입도로 없는 거로 또 찾아가지고 뭐 거기서 국어 점용 허가를 받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리 고민할 필요 없고 진입도로 잘생긴 게 많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길이 없다면 지금 보죠. 노란 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럼 맹지다 맞는데 요럴 때는 또 전자지도를 한번 눌려봅니다. 스카이뷰 눌려가지고요. 이를 보니까 진입도로가 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그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요거 눌렸어요. 요거 또 뭐 하나 더 있죠? 또 눌러보세요. 전자지적도 계약고 또 이리 봅니다. 이리 보면서 자, 이리 보니까 뭐가 자, 이게 하얀 것만 길이냐? 아니다 말이야. 길이 아니고 위에 뭐 도가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뭐 하여튼 하얀 것만 길이 아니고 이 하얀 길 진입도로 옆에 붙은 요것도 대부분 다 이 국가 겁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등기부 안 띄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럼 등기부를 번지를 찾아가지고 등기부 등을 띄워야 돼. 띄우면은 아 이게 양평군 뭐 해놨습니다. 양평군 뭐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통상자원부 사고 뭐 국가기관 명칭이 많아.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맹지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내가 볼 때는 맹지가 아닙니다, 이거. 그죠? 아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지도, 전자지적도로 눌려가면서 또 플러스 해가지고 찾습니다. 그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요게 국어 갔는데, 국어 길 옆에 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럼 길을 하다 보니까 딱 한 줄 쓰는 거죠. 땅 살 때는 울퉁울퉁합니다. 울퉁울퉁 이래요. 왔다 갔다 막 이래요. 뭐, 그거를 이제 차가 달라는 게 한 줄 쭉 가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요런 거는 괜찮다. 자, 그럼 토지는 항시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요걸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하죠. 토지는 운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용 계획을 눌려가지고. 그럼 요새는 토지 이음으로 연결됐다, 그죠? 연결돼가지고 봅니다. 그럼 요 보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요 놈이요. 그죠? 지역지구인데 무슨 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 좋다, 나쁘다? 좋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만 우리 고성 통영 그제 같으면은 모텔이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모텔이 짓는데 모텔은 이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벗어나서 지어라 이래야 지요. 그럼 50m 이내는 안 됩니다. 계획까지라도. 자, 그래서 이제 계획까지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보존권역이다, 뭐 수도권이니까 요거는 막 제일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은 자꾸 이런 걸 옆에 접근해갖고 따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이 국어로 오는가 봐요, 본께네. 그죠? 국어 해놨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국어 점용 허가를 이제 어떻게 받는가, 이제 그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농지이기 때문에 뭡니까 또, 농지증 내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전하고. 내놔야 되는데, 요거는 농지증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농지가 되어 있으니까, 농지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잔금을 넣고, 알아서, 이런 거는 이제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 내야 되겠죠? 바로 일주일 뒤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농지증을 이게 양평군이나 이런데 면이네 청운면에다가 연락하셔가지고 정부 24 하시대요. 정부 24 농지증 갈 필요 없습니다. 정부 24에서 인터넷을 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것도 갖다 내면 돼요. 그거에다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금액도 1300이니까 많지도 않고, 내가 양평에, 뭐, 하나 다음에, 주택 한번 지어보자, 그럼 텃밭 하자,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1번을, 요걸 보니까, 여기 이제, 자, 봅니다. 3번 봅니다. 뒷페이지죠? 2페이지죠? 3번 봅니다. 3번에, 자, 온비드에서 부동산을 간다. 그죠? 가가지고 테마 물건을 가서 누리니까 20개, 베스트 20개 놓더라. 이거는 매일 바뀝니다. 매일.
매일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거 낙찰돼 버렸으니까, 돼버리면 또 없어지고, 또 새로 나오고. 그럼 요거는 전국의 온비드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관심권 등록해놨죠. 등록해놓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단점은 뭐냐?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낙찰받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쉽게 정보를 얻어있죠. 쉽게. 얻으니까 경쟁률이 셉니다. 낙찰가가 높아요. 안 들어올 사람도 들어오고 답을 주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찾아야 되고 숨어 있는 거 찾아야 돼요. 그게 오히려 싸게 사고 좋지. 이렇게 답을 딱 해놓은 거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인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또 상당히 좀 뛸 거라고. 그냥 서울에서 조금 뭐 주식에 돈 좀 벌던 사람들 이거 모르겠다 한 5천 넣어보자고 탁 보도 안 하고 옆입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탁 쳐들어오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낙찰하기 힘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분은 나오느냐? 제가 볼 때 랭킹 20위에 지분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은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100% 그러면 우리 이자가 1년에 정기예금이 1%죠. 연수익률이 100% 그러면 지분에서 1,000만 준 게 1년 이내에 배당을 받았는데 그 전체 경매에서 2천만 원 배당이 되더라. 그럼 바로 100%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랭킹 20위 아시겠죠? 검색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검색을. 자, 일단 20위 찾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부터 하면 좋겠는데, 공매가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또 다시, 11시에 개찰하고 일하기 때문에, 이 절반 이상이 막 지금 오늘 마감된 겁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마감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리고 몇 건 안 돼서 공매부터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갔어요. 5과목인데 첫 시간에 민법 시간인데 50문제인데 1분에 하나씩 풀었는데 한 문제 가지고 49분 걸려버렸어. 그러면 시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넘겨야 됩니다. 어려운 거는 양이 많고 어려운 거는 퍼뜩 넘기고 경매가 양이 한 80% 돼요. 그럼 그거부터 하다가 절반하고 끝내니까 안 그러면 공매부터 하고 요거 한 10% 10%이 안 돼, 20%이 안 되니까 요거 하고 경매를 한 40% 할까. 그게 낫겠죠? 그래서 공매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 있게 우리가 공매부터 접근했습니다. 거꾸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거는요, 밭전이다 그러면 항시 토지는 토지용 계획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뭔지. 계획관리지역이다. 좋죠? 이런 걸 느끼면서, 도로가 진입도가 있는지 그거 따지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요리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접근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매관리번호 요거고, 계획관리 농지 54평인데 소액투자 물건이다. 건축 가능 여부는 양평군청의 건축가에 전화해보자. 알죠? 이런 거를 또 들고 원장님 그 건축됩니까?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양평군청에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거든요. 그거다가 물어보고 건축 허가서를 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알죠? 물어보고 대략적인 거는 뭐 내가 볼 때는 국어 점용 허가 받으면 되겠다 싶은데 이제 일단은 그거 다 물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 이제 이 농지는 요런 이제 문구가 있어요. 농지증을 나중에 잔금 치고 내야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불법 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공매예요. 자, 그거는 농지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럼 뭐 이전을 못 받으니까 농정을 해야 이전 수리에 첨부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 하니까 경락장금 대출이 안 돼요. 경매는 불법 건축이 있다. 저도 막 행정심판에 소송하거든요. 그럼 한 3개월, 4개월 뒤에 이게 재결해가지고 온 게 요겁니다. 온 게 있어요. 요 보면은 이제 재결하고 인게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 어찌나 됩니다. 무조건 해주라. 이런 이제 좋은 판례가 있으니까 뭐 일단 이길 수는 있는데 공매는 그게 안 돼요. 잔금 제가 넣었죠. 넣었으니까 이제 지가 소유자입니다. 지가 소유자인데 이제 뭐 10%는 계약자고 경매는 10%는 계약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주일 뒤에 내야 되니까. 공매는 지가 이제 소유자가 됐는데 가면 지가 이제 다 뜯어내든지 해야 농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안 될 거다. 그게 좀 고민스러워요. 제가.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6번을 보니까
대지다, 대지, 그죠? 대지인데 원주에 한 100평, 110평쯤 되는 대지다. 지목도 좋죠, 그죠? 대지니까. 자, 이게 이제 1차에 나왔어요. 1차에. 8월 9일에 4시까지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8월 9일 맞죠? 아, 아니다. 8월 9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월요일이네.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 시간이 있다. 그죠? 그 요거는 이제 오늘 검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우리 감정서를 보니까요, 요렇게 나왔어요. 감정서에. 요 보면은 지금 조금 잘라서 그런데, 이 제곱미터당 26만 2천원이래.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이 얼마입니까? 이거 평을 할 거면 곱하기 3.3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3을 곱하니까 평당 86만 4천원이다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의 자연 실학지구 되는데, 잠깐만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막 이런 거 붙여놨죠. 그럼 이거 데이터 어디서 뽑았습니까, 이거? 자, 지금 공매는 요 땅에 나왔어요. 요 땅에 나왔는데, 이렇게 데이터 떴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공매 갑니다. 공매에 가서 번호를 하니까, 딱 넣어가지고, 랭킹 20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강원도 원주에 뭐가 나왔대요. 원주에. 자, 그래서 108평인데, 대지인데, 지목이 대진 같아요. 대지인데, 공유재산, 괜찮은 거죠? 공유재산, 국가기다, 국공유. 자, 요거는, 8월 9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4시까지 입찰하세요. 이 말이다. 그죠? 입찰이고.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나왔어요. 그죠? 여기 나왔는데, 대지 옆에, 옆에 뭐시 가운데리 뭐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도 있죠, 그죠? 기분 좋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국가계에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우리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중요하죠?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토지. 자, 눌러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 눌렸어요. 그럼 용도지역이 오겠죠? 뭐가 나온다. 용도지역이. 그럼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농지에서 농업진흥구역보다는 농림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 다 아시겠죠? 자, 봅니다. 그럼 토지엠에 보니까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이 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 마음속으로 굿, GOOD 아시겠어요? 굿. 좋구나. 그죠?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뭐냐? 이건 지역이고, 뭐 지역지구는 또 뭐냐? 밑에 가축사유 요거는 뭐 대부분 있습니다. 만약 임야에 여기 없으면요 상당히 임야가 인기 있습니다.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임야인데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없고 좀 평평한 이런 임야더라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아시겠어요? 일반 임야보다는 2배, 3배, 4배, 5배 더 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없는 거. 자, 이거는 뭐 돼지는 키우지 말라 말이죠. 소, 돼지는 키우지 말고. 자, 상대 보용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 옆에 어디 학교가 있으니까 모텔 짓지 마라. PC방 같은 거 하지 마라.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200m 안에, 그죠? 200m 안에 그게 이제 절대 보고는 아니고요. 상대니까 200m 안에의 이제 PC방 말이고요. 그래서 뭐 비행 안전 유구용은 별로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좋죠? 일단 좋습니다. 느낌에.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대해서 이제 뭐 온비드로 가서 볼 수 있는데, 온비드는 여기에 막 큰 국가라서 별 제한 없을 겁니다. 감정서 보시면 되고요. 감정서 누리시면 됩니다. 감정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별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예, 권혜수씨가 담당이다, 그죠? 뭐 질문하시고 보면 원주시에 전화하시면 되고, 공고문이다. 공고문, 그죠? 공고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주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뭐를 팔겠대요. 이제 최고가 낙찰입니다. 뭐 8월 9일날 월요일 4시까지 들어오세요. 자, 온비드에서 들어오세요. 이 말이죠. 온비드. 그래서 이제 수익약 하면 이제 10이 걸리니까 온비드 공개했다. 그럼 누구든지 뭐 좋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온비드 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짜고 써놨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용 권호입니다. 이거는 국가기관권은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아까 용도지역을 좋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시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원주 거는 보니까요. 감정서를 보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26만 2천원 돼야죠. 그래서 평당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86만 원 나오더라. 간단히 말하니까. 자, 그래서 감정서가 아까 있었죠. 감정서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요 보니까 여기 이제 요 감정서 눌렸어요. 눌러갖고 보니까 제곱미터당 아까 22만 6천원가 나왔어요. 6천 나왔어요. 자, 감정서. 그죠? 눌러가 봅니다. PDF 파일이네요. 자, 여기서 봅니다. 보면은, 감정서 보면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쭉 이렇게 막 보세요. 보시고, 이제 수수료 받기 때문에 뭐 많이 써놨습니다. 옆집은 어떻고, 뭐 앞집은 어떻고, 경매 낙찰된 거는 얼마나 낙찰되고, 주변에 뭐 비교지가 어떻고, 자, 하고, 결론적으로는 주로 요거를 많이 봅니다. 요거를. 그럼 요거 보니까, 이쪽에, 요거 보니까 지금 아마, 요거 같네요. 요거죠? 요거 같아요. 이게, 357.4. 계획관리적에 지금, 단가가 제곱미터 요겁니다. 제곱미터. 그럼 곱하기 몇 한다고요? 평당을 하면 3.3. 그래서 아까 전에, 금액을, 60 몇만 원인가 아까 나왔어요. 60 몇만 원. 자, 나왔는데, 이 주변의 땅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이거를 이제 찾고 싶다. 그럼 그럴 때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시스템 가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부동산 디스코. 그 다음에 두 개 하나 있습니다. 밸류 맵, 밸류 맵이라는 게 있어요. 밸류 맵. 두 가지가 있는데, 밸류 맵의 장점은 경매까지 요거는 표시됩니다. 옆에 경매가 낙찰된 게 있으면은 경매도 포함이 됩니다. 경매까지 표시돼요. 요건 단점은 경매는 빠졌어요. 경매는. 그래서 밸류 맵도 들어가도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부동산 디스코에 가서요. 주산리 1442-7 해가지고 이게 원주입니다. 원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간다고요? 밸류 맵. 그죠? 밸류 맵을 갑니다. 밸류 맵. 자, 요런 데 가셔가지고, 예로 뭐, 네이버나, 아까, 부동산 디스코는 자주 갑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디스코, 이름을 이렇게 짓는 모르겠어. 하여튼 부동산 디스코입니다. 디스코. 우리 막, 흥나라고 그러는 거, 흥나라고. 자, 부동산 디스코 가서 자, 여기 있네. 제일 위에 있죠? 자, 이렇게 넣으니까 바로 넣었어요. 부동산 디스코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디스코.알리네요. 자,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아까 주소가 있었어요. 그럼 주소를 제가 컨트롤 V에서 넣습니다. 이렇게 바로 뜨죠. 주산 뒤에 뭐 나왔습니다. 그럼 뭐 내용은 간단해요. 자, 여기 보니까 뭐 써놨죠. 현재 여기에 경매 물건입니다. 알겠죠? 요 물건이고 옆집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뭐 24만원, 26만원, 26만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요건 용도가 다른가 조금 비싸게 팔렸네요. 자, 일단 24만, 주로 얼마입니까 주로? 평당 얼마요? 24, 5만 뭐 이렇게 팔린 것 같죠? 느낌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요. 평이 있고 제곱미터 있고 이래요. 평을 넣으면은 평을 누르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럼 평을 꼭 누르니까, 자, 제곱미터는 24만원인데, 위에 거. 평을 누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바뀌었죠? 평당에 2021년 1월 달에 80만 팔렸대요. 바로 옆에. 바로 옆인갑다. 옆에 2021년도 1월 달에 80만원, 86만원 가면 대강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 팔리는 것 같다. 느낌에. 보이죠? 간단하죠? 그죠? 자, 제곱미터 하려고 하면 아까 22만 하는 거. 요거는 밑에 있죠. 요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요거. 자, 요거를 또 꼭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제곱미터 24만원, 27만원 이런 기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평당을 하니까 지금 한 80만원 정도 팔렸는데, 우리 공매권은 지금, 아까 얼마였죠? 1차 사면은, 막 싸게 산 건 아니죠? 그죠? 시세대로만 사는 거고.
이제 여기서 한 20, 30%, 3, 40% 떨어져 살 때 적당하게 샀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딱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 왼쪽에 7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랭킹, 공매에서, 다수 관심 물건, 랭킹 20위, 들어온 것 중에서, 테마 물건 20위 중에서 뭐, 그린시안 시설 나오죠. 그린시안 시설. 자, 매각이다, 그죠? 성남시 분당구에 뭐가 나왔대요. 그럼 그린시안 시설은요, 주로 건물도 중요하겠죠. 주로 집합 건물이니까 한 40평 된다 봅니다. 40평에 3억 5,500이고, 자, 우리가 보니까요, 온비드 가면요, 요거 있죠, 요거. 구독션은 보기 쉬운데, 이게 이제 우리 온비드에서는 요게 원파입니다. 이게 본적이에요, 본적. 알겠죠? 파란아주, 이거 지금은 오늘 목요일이니까 없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게 붙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입찰할 때까지 붙어 있는데, 저기 목요일 되면은 또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렇지만은, 구독션은,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이트에서 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눈이 띄었다. 상가가 눈이 띄더만, 상가가. 자, 그럼 상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를. 자, 상가를 일단 구독션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공매 검색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구독션 가서 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알겠죠?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렸어요. 눌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남 분당구에 있는 건생인데, 건물이 한 40평, 전용이 성남시청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해서 지금 1차가 운영하고 봐요. 성남시청에서. 그래서 요거는 8월 11일까지, 1일까지 5시까지 응찰하라 해놨네요. 8월 11일까지. 응찰하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월 9일부터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5시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보고, 비싸면은 자꾸 내려오면 되겠죠? 그죠? 적당하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요거는 이제 2층이니까, 여기 보면, 일단 느낌은 좋아 보이죠? 상권이 막 그런 대로, 활성화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학기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이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다. 북쪽으로 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른 거는 크게 볼 게 없네요. 얹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재산 명세가 지금 이 위에 없지. 자, 이게 월요일 10시부터 하죠.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재산 명세가 지금 안 뜨네. 자, 일단은 온비드 가겠습니다. 온비드 본적 가보겠습니다. 본적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 본적에 봅니다. 본적에 온비드 갔어요. 온비드 가서 쭉 이렇게 보다가, 중요한 거는 공매재산 명세가 중요하죠. 안에 임차인이 누가 사업자가 됐고 전세 보증금이 얼마고 하는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요, 문의처는 여기입니다. 성남시청에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요 물어보면 되고요. 그럼 요 보면은 해놨어요. 성남시청에 짜고 해놨습니다. 놨는데 자료가 잘 없어요. 자료가. 그럴 때는 압류재산 정보를 한번 눌러보고, 없죠? 입찰 정보를 눌러보면은 여기 뜨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요거. 여기 뜹니다. 그럼 공매재산 명세. 그러면 요거를 구독션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매재산 명세를 눌러주면요, 요 화면이 뜨는데, 명세에서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 자, 인쇄를 눌러가지고, 요 봅니다. 그럼 요게, 우리 경매에 매각 물건 명세서 하는 거 있죠? 사법보장 하는 거. 그거하고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자, 공매를, 자, 우리 소액보증 주는 거는 요거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공매공고라고 뭐라고요? 등기부 등본에 각구에 공매공고 하는 거 있죠? 등기부 넣은 거. 그거를 기준합니다. 그거 이전에 진입해야 돼요. 요거 소액보증 주는 기준, 이거 아닙니다. 자, 종기는 여기라. 종기는. 이래가지고, 자, 이 집합 건물은요, 대지는 당연히 지분이고, 건물에 지분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럼 아파트 건물에 지분되어 있으면 그거는 큰일 나요. 요 상가도 마찬가지. 자, 그럼 한 40평쯤 된다. 보시면 되겠고, 요 보니까, 오픈 치킨 협동조합의 김땡땡씨가 등록됐다. 장기간 연체가 됐다.
뭐 관리비가, 그죠? 그럼 공용 관리비는 내가 무리되었구나 느끼면서, 자, 봅니다. 그죠? 아마 요거는 전입보다는 아마 이게 가까울 때 사업자 등록 같아요. 이게 2019년도 12월 15일 날. 그러고 배분을 아예 안 하더라. 그죠? 뭐, 대가 있는데, 말들이요. 그래서, 다른 뭐 데이터가 없네, 이거는. 설정도 없고, 지금 공매를 누구한테 잡았습니까? 성남시청에서, 그죠? 했는데, 여기에 뭐, 권리관계가, 자, 권리관계 없다 하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요거를, 2페이지는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 보고, 문제 없네 하면 안 되고, 지금 1페이지만 보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눌러야 됩니다. 그냥 밑에, 구독션 밑에 바로바로 연결되는데, 우리 온비드는 또 여러분 눌려갖고 보니까 뭐 나오죠? 나오죠? 그죠? 자, 상가입니다. 그러면 상가인데, 기업원에서 설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배분 요구를 안 했다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요럴 때는, 이거를 말소 기준 등기를 볼 수 있느냐? 이 제로입니다. 또 배분 요구를 하긴 했는데 제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껍데기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거를 말소 기준 권리를 안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봅니다. 그럼 중간에 여기에 만약에 전입자가 있으면은 선순위 전입으로 저는 봐줍니다. 이걸 하나 우리가 건저당권에 유용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설정은 살아있지 안에 피담보 채권은 제로가 돼갖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설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뭐 빠져버렸어. 세 번째 것도 무엇이 다 빠졌다, 그죠? 옛날 너무 오래돼서 그렇네. 다 아마 대출이 다 변제되고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요게, 먼저 따라옵니다. 그죠? 쭉쭉 따라오죠. 그럼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배분 요구가 없네. 빠른 것은 2007년도. 자, 여기 있네. 성남시청의 2007년도에 법정기를 요구를 해서 2007년도에 해서 5억 160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이제 좀 빠릅니다. 그럼 우리 말소 기준 등기는 이 날짜를 보겠습니다. 2007년도. 그럼 이 보면은, 앞집에 가보면은 이 사람이 사업자라까지는 2019년에 넣었죠? 그럼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리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운동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 관리비가 연체됐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대항력이 있는 이야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낙찰받아도 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토지도 그래요. 토지도 뭐 세무가 복잡하게 있더라. 토지는 특히 요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말소기준 등기고 뭐 요거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지는 예로 아까 양평에 토지가 나오는데 세무 여기 찾아본 게 이런 게 있더라. 있어도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낙찰받으면 되겠네. 자, 낙찰받으면 되겠고요.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도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고 여러 가지 조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마찬가지 요쪽에 상가라도 낙찰가를 또 확인한 데가 있어요. 어디 하면 됩니까? 아까 우리 국토부, 그죠? 국토부에 가서 상업용에 가면은 상가도 다 번짐 없지. 여러 창원의 상남이다. 상남에 상가를 한 사이에 터면은 상남에 국토부 가면요. 상가에 보면 다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팔린 게 있고, 번짐 안 나오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입니다. 8번. 자, 8번에는, 화성시에 뭐 단독주택이 나왔다. 그죠? 서신명 궁평리의 토지 건물에는 단독주택이 1억 7,500에 나왔는데, 오른쪽 보니까 수의계약 가능해놨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그죠? 2021년 날짜는 또 지났어요. 지났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요 막 써놨는데, 기타 일반 재산은 신탁공매라고 부르는데, 전화 5곳을 제가 연결해서 어제 겨우 파악을 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교보자산 신탁이 갖고 있는데, 전화를 공의에 땡땡땡 해놔서 또 찾아가지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또 지가 담당이 아니라고 또 열이 연결줍니다. 또 전화하니까 또 요건 또 다른 사람이 결국 여기서 전화했어요. 뭐 4번 해갖고 이제 전화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물어봅니다. 통화니 뭐냐 하면 이런 게 큰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신탁 공매는 뭘 찬다했습니까? 자, 신탁 공매는 교보자산 신탁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은행이 많이 알고 있을까? 은행 알고 있죠? 그럼 은행 그럼 안 되고, 자기들 용어로서는 우선 수익자, 그냥 수익자, 근데 우선 수익자 겁니다.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저희들 잘 안 알려드렸는데요. 선생님이 너무 알고 딱 들어오니까, 모른다 할 수 없죠? 알겠죠? 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요거를 온비드에 그냥, 입찰 대행만 해주고 있어가지고, 내용은 상세한 거 모르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뭐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이랬더니, 잘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너무, 말씨도 예쁘고,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전화래. 여기 032 열로 전화래. 담당자 이름은 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영흥수비래. 인천에 있는 영흥수비 전화래. 그 전화했어요, 제가. 했더니 여직원이 오더라고, 여직원이.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떠냐 했더니, 자기들 이야기는 요 감정가가 지금 보면요,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8번에 보니까요, 2억 4천에서 1억 7,500. 자, 여기 이제 유찰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찰이 됐는데 수의계약이 된다 이 말이죠.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억 7,500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직원이 요새 토지를 허가구역 묻겠다 하는 거는 가격이 뛰다 안 뛰다. 뛰다 말이죠. 가격이 뛰기 때문에 허가구역 못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금액 아마 같거나 좀 더 올라갔든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 하고 여직원이 그래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입자가 하나 있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전입자가 어찌 됩니까? 이랬더니 요 보니까요 쭉 뭐 써놨는데 보니까 뭐 있어요. 이용 현황을 단독주택인데 전입자가 있더라. 2021년도에 요거를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요거는 적어도 모른대. 모르고 전입시에도 연락을 하니까 나와버렸는데 자기들이 대출 나갈 때는 그냥 단독주택에 소유자만 사는 걸로 대출이 나갔대요. 대출해달래요. 소유자가 와서. 자, 그래서 해주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감정을 하죠. 감정해서 대출이 1순위 건조당 설정해서 옛날 나갔습니다. 예로 대출이 예로 뭐 1억 해달라 하면은 1억 2천, 1.2억, 2억 해달라 하면은 2.4억, 뭐 이런 설정이 나왔어요. 나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당 때 배웠죠. 소액보증금, 그 다음에 뭐 임금채권,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거, 뭐 법정기일이 빠르다, 그 다음에 당해세, 시청구청에서 뭐 재산세 뭐 안 냈다 이라고 이제 그것들이 막 쳐들어갑니다. 빼가니까 우리 건조당은 4순위에요. 4순위. 뭐 2, 3, 4, 2, 3, 1, 2, 3. 임금,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1순위고, 0순위 집행병이죠. 자,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또 그 다음에 이게 1순위고, 2순위가 뭡니까? 국세법정기. 3순위는 당해세. 4순위가 건조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에서 이제 4순위가 잡으니까 안 좋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에서 능가라. 능구면은 이제 그런 게 딱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능가 주는데, 그때는 소유자만 들어왔습니다. 소유자만 있길래 우리가 대출 나갔대요. 나갔는데 이제 뭐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전입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중개업소에서 연락한 사람이 있거든요. 소유자가 내 집을 좀 비워야 될 거니까 보증금 한 3천에 월세 한 20만 원 좀 받아가 좀 해줘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중개업소에서 보기에는 소유자가 분명히 이 사람 맞았는데 등기 문건에 뭐 교보자산시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 소유자가. 그게 이 뭐냐 했더니 모르는 중개사랍니다. 집주인이 그거 더 안전을 하려고 신탁서 몇 개를 한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출 받았대. 대출 받아 한다고 받으려고 능가 준 거래. 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전세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신탁 사고입니다. 신탁 사고. 자,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 들어와 있어 자부지간. 그러면 이제 공매낙찰이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야 돼. 그래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게 중개업소에서 내놓으면은 요 같은 경우는요 2억 4천 이렇게 막 팔 수 있는데 여기 팔 수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제 신탁 공매 잘 모르니까 자꾸 유찰출해가지고 지금 수익약까 해줄 거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거의 한
2,500, 6,500 차이 나네. 1차부터 6,500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싸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 진짜 싸죠. 쌉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은 요런 이제 이 공고 있어요. 이렇게 요 보면은 이제 또 그러고 이 평수가 좀 큽니다. 커가지고 85제곱미터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100제곱미터네. 자, 건물이 10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넘어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고민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 같는데 요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지가 그만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있죠. B점, J점, R점 뭡니까? 배 째라.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부로 못 들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 명도 소송을 해서 뭐 한 4개월 걸려서 시간이 또 지연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 때는 다른 거 비슷합니다. 내용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 다른 것도 막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신탁 공매가 안 좋은 거는 어떤 경우에는 아까 1순위 건조당 2억 4천 있죠? 그거는 안 하라, 그거는 신탁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낙찰가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사실을 배우면은 넘보다는 뭐 최소 2, 3, 40% 싸게 삽니다. 신탁 공매는.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요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요거로 봤어요. 요거로 봤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 들어가냐? 일단은 요거 이제 봤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저거 봤으니까. 공매로 가야 되겠죠? 공매. 일단 구독신에 가셔가지고. 다시요. 리셋 하고, 자, 컨트롤 V 검색했습니다. 안 나오네. 낙찰. 안 나오네. 기타에 나온다, 그죠? 아까 수익계약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럼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30평, 전용이 30평이고, 건물이 토지도 있고, 뭐, 한 80만 대평 되네요. 요게 이제 78%하고 수익계약 가능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뭐냐? 7월 6일 끝났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백날 이게 진행해봤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진행문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끝난 거는 저끼리 이제 수익계약은 들 숨어 있습니다. 몇백 개가. 그럼 그거 보면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세대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많이 오르겠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셌다 이러지만은 지금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시면은 여러분이 또 좋은 거를. 전에는 예로 2억짜리의 선순위가 1억 8천 있어요. 1억 9천 있어요. 그럼 안 팔리죠? 그래서 이제 그만 공매가 중지됐습니다. 4분 5분도 안 팔리니까 그만 처박아놨어요. 나왔는데 지금 보기에는 2억짜리가 3억 돼버렸어요. 그러면 1억 8천, 1억 9천 전세가 선순위 있어도 싼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계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수익계약에. 자,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봤다만,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전용의 30평이네. 자, 여기 써놨죠? 전입세대, 임차인, 거주자, 명도 책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냥 일반 매매 같으면은 뭐, 덜렁덜렁 팔리죠? 그죠? 팔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6, 일단 감정은 2억 2,300이네요. 떨어지고, 아까 이제 자기가 처음 부른 건 좀 비싸게 불렀다, 그죠? 자, 이거 봅니다. 그래갖고 2억 4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제 요까지 떨어지고 지금 수업했네. 그럼 또 자기들이 또 이제 이따가 내년 봄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또 출발해가지고. 아니죠? 또 뭐 1억 한 2천까지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 하든지. 자, 오늘 이거를 봤어요. 자기가. 보니까 집이 뭐 그런 대로 뭐 개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지도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로드뷰를 보니까 뭐 로드뷰가 지금 안 들어가 있네.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쭉 뭐 써놨습니다. 뭐 짜고 특히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자료가 없어요. 자, 여기 재산 종류 보면요, 아까 우리 세무서는 압류재산이에요. 그럼 요거는 기타 일반 재산인 거는 마음속으로 저 신탁 공매구나, 원장님 말하는 신탁 공매. 가면은 요거는 저기 여기로 가야 돼.
요 집을 가서 번적 가서 봐야 돼. 번적에 가서 공고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비더 갑니다. 온비더 바로 보기 위해서 공고문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보는데, 자, 요 보니까 뭐 파란 게 뭐 붙었어요. 자, 요런 게 수익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수백 개가 안에 본 게 있던데, 이런 식입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막 멈칫해가지고, 신입에서 일을 바쁘니까, 막, 교보다서 신당에도, 아이고, 한 6개월, 1년 뒤에 다시 하자. 그, 이제 처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신입에서 다시 좀 해주소. 이렇게 공문이 오면은 다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떨어져 갑니다. 자, 그럼 이 대강 보는 거 알겠죠? 자, 이제 수익에 가능하대요. 아, 오케이. 수익이야. 구입을 한다. 오케이. 그럼 자, 봅니다. 전화번호 해놨어요. 들어가 주겠어. 자, 이래서, 이제, 얘로, 이 교보자산신탁, 이런 자산신탁은요, 위에 한번 봅니다. 위에 보면은, 나중에 배웁시다. 그래서 공이 때문에, 아까 내가 이제 교보자산신탁 전화, 공이가 차라고 한 4군 5개 나오더라고. 우선 수익자까지 찾았어요. 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쭉 보다가 감정서를 보시면 되고요. 감정서는 보면 되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문을 보려고 하면 항시 우리 공매는 오른쪽에 뭐가 있죠? 요거 있죠? 요거를 잘 봅니다. 자, 꼭 누르세요. 누르면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요 물어보는데 요 있죠? 전화번호. 그러니까 요다 전화하면 됩니다. 요 담당자가 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기가 쭉 봅니다. 보고 뭐 있어놨네요. 본건은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건물로 부하 가치세를 별도. 그게 건물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하면은 부가세 걱정해야 돼. 공매신탁에는. 자, 우리 이렇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 저 아파트 경매보증 낙찰받아요. 그럼 그거도 팔 때 부가세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법원 거는 문제가 없는데, 팔 때 부가세 10% 싸게 팔아야 됩니다. 자,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자, 이제 그 고민 좀 하면서 쭉 보는데, 자, 요 파일 2개 있네. 그죠?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럼 요걸 2개를 봅니다. 공매워서. 자, 보니까 이제 하나만 잘 하시면은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요거 봅니다. 신탁 공매하고 요거 본 게 뭡니까, 지금? 낙찰 대금과는 별도로 없어놨다죠? 요 노란 거. 그죠? 그럼 특히 부가세, 관리비, 요걸 해놨어요. 관리비는 여러분이 부담하래요. 관리비는, 요거는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관리비. 그럼 부가세도 낙찰은 별도로 매수자가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요 또 있어요. 쭉 해가지고 뭐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주로 경락잔금 대출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여기 또 잔금 치를 때, 이제 은행이 연계가 되면은, 그 법무사고, 이제 이 신탁사고 다 바로 돌아가고 이전하고 대출 받고 설정하고, 은행에서, 그래 하기 때문에 대출 반대는 막 별 문제도 같아요. 적당하게, 은행도. 그 다음에 제시의 미등기 근무 조금한 게 그런 상관없고요. 부가세 얘기 나왔어요. 또 노네.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구역이다. 그죠? 그럼 허가서를 이런 건 이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요거를 이제 수의계약은 바로 가서 바로 하는 거죠. 바로 요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그죠? 요 구청에 가서 해당 그 담당자 찾아가지고 나 요 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요. 주택이니까 나 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이제 대지하고 건물하고 VAT 별도고, 자, 여기에 전입자가 하나 있대. 뭐 이상한 놈.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예. 허가구이니까 요 허가서를 받아오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이제 뭐 쭉 들어있죠. 그죠? 쭉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7월 6일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멈칫된 겁니다. 알겠죠? 멈칫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또 하겠죠? 하는데 미리 나는 막 됐다. 막 저 가게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토지 허가 필요한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한 후 5영업일 이내에 당세 바문에서 뭐 내놔라 합니다. 토지 허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30일에 잔금 치르고 하시라. 뭐 이라고 이제 내용은 뭐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가끔은 막 밑줄 쳐갖고 건재당을 2억 4천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가끔은.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획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런 게 좋아요. 그죠? 건재당을 인수하는 거 뭐 기획투자 하면 좋죠. 예로 이 대출이 1억 5천 나왔어요. 설정은 1억 8천 했어요. 안고 사라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안 그래요? 요새 대출도 잘 안 되는 파인데 은행에서 뭐 해주니 안 주니 시끄러운데 아이고 나는 뭐 건재당 인수하는 거 거기나 사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 문제도 신경 쓸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출로 안다, 맞아. 안다. 어떤 거는 선순위 세입자가인데 그거를 안고 사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로 1억 5천 전세가 있는데 안고 낙찰 받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줄여서 짜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교보 자산 다시 봅니다. 이런 거는 전화해가지고요 물어볼 때 잘 물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물어봤더니 이거 전화해가지고 자 온비드 가서 온비드 갖고 요 이제 요 해당 공고 보기를 보죠. 봐갖고 요 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죠. 해갖고 뭐 물어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는 내용 잘 몰라요. 그냥 절차만 진행해 주는 거고 공매에다가 공매에다가 너가 조금 우리 수수료 중에 조금 떼줄 테니까 너가 그대로 돌아 이런 이야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선 수익자 찾아야 돼요. 우선 수익자. 그럼 벌써 알아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공매 좀 안 해. 알죠? 우선 수익자 담당자 쉽게 말해 은행에 그 대출 나가는 은행의 담당자 연락처 알려달라 이 말입니다. 이 유식한 말로 이제 우선 수익자 그러면은 저가 팍 알아듣습니다. 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죠? 은행 당담자 알려달라 하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유식하게, 우선 수익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야, 이분 많이 하시네. 그러면서 잘 알려줍니다. 안 알려줄 것도 알려줍니다. 자,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탁 공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신탁 공매에서 수익계약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온비드 가보면요. 온비드 가보면은, 수익계약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찾느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비드에 가시면은 수익계약 하는 거는요. 자, 온비드 왔죠? 온비드 처음에 오면은 요 뭐 보입니까 이거? 자, 다시 온비드 왔어요. 본적이 왔어요. 첫 페이지 보면은 첫 페이지의 첫째 출에, 그죠? 여분께 용도별 검색, 지역별 검색이 있는데, 용도별 검색에 부동산 수익계약 큰 거 있죠? 자, 이런 걸 또 찾아보면 됩니다. 집에 와서 조용할 때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주로가 이제, 여기서 또 잘 안 놓을 수가 있어요. 안 놓으면은, 그냥 온비드 가셔가지고 부동산 눌려가지고, 왼쪽에 보면은 또 지금 안 나오네. 전에 여기도 보면 있거든요. 여기요. 써놨는데 지금 안 보이네. 자 다시요. 온비드 가서 부동산 수익계약 자 눌렸어요. 이 잘 안 나오더라고. 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전화 어디 해야 됩니까? 또 이랍니다. 원장님 수익계약 눌렀는데 안 나오네요. 어쩌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고, 어디 전화한다고요? 전화 몇 번입니까? 자, 외워놓으세요. 1588-53에 전화해가지고, 자, 온비드 가서 내가 수익계약을 눌려보니까 이게 무엇이, 눌리도 조용하더라. 그죠? 그럼 예쁜 아가씨가, 그러면 일일이 하나 긁고, 안 그러면 원격 지원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서 이제 컴퓨터에 나오네. 아이고 나왔다. 좀 기다려야 되네. 성질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어요? 기다리가 나오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개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이야기 할게. 어이구야. 뭐 실망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8을 올라. 요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수익이 하고 있고, 요거는 학교용지인데 수익이 하고 있고, 요거도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봅니다. 그죠? 수익할 거를, 마감이 임박한 거를 정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수익계약된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요거를 어떤 거는 또 안 판다 합니다. 그죠? 수익해도 저거 맘 내끼가지고 기분 나쁘면 안 팝니다. 이러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제주도에, 그죠? 연립주택, 그 다음에 뭐 쭉 있다요. 제주도에 많이 나왔네요. 예를 들어 전라도에 천안에 그죠? 오피스텔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보세요. 그 수익계약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갑니다. 요것만 잡을 수는 없고요. 자, 9번은 뭡니까? 강화도에, 이거는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5시 마감이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여기 유찰되거든.
요거도 이제 이런 거를 잘 따져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오늘 이제 마감이라서 제가 안 넣었어요. 교재도 안 넣고, 그래서 이제, 자, 요거죠, 요거. 강화군.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입니다. 강화군에, 주택 하나 가기 좋다. 자, 강화군 화도면 했다죠. 강화군 화도면. 자, 옹진군도 시골처럼 봐주거든요. 옹진군. 강화군도, 그럼 봅시다. 하여튼 옹진군은 주택을 사면요,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가 있어요. 예로 한산도의, 경남 통영의 한산도의 집상하고 똑같이 봐줍니다. 주택수를 안 봐요. 알겠죠? 금액만 이하만 되면은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크니까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오늘 막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봅니다. 보는 방법 아시겠죠? 아까 전에 봐가지고 쭉 보다가 또 뭐 본다고요? 요거 보고, 해당 공고 보기 보고, 또 이걸 보다가 또 누구 찾습니까? 이거 전화하고 누구 찾는다고요? 우선 수익자. 알겠죠? 연락자기들 아까 그거 전화하면 잘합니다. 거기 전화하면은 은행에 대출 나갈 때 접수하고 상담하고 전세조사하고 막 그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 집에 숟가락까지 달고 있어요. 그죠? 그거 전화해야 됩니다. 그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여기 공고문도 보시고, 여기 봐가지고 여기 쭉 내용 똑같죠? 아까 그는 아닙니까? 그죠? 그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부가세 여기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뭐 짜고 뭐 했습니다. 뭐 지역권이 다수 뭐 선순위 지상권 이런 사니까 그만 잘 안 들어오라 그러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도로네, 도로에서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럼 요거를 4억에서 그죠? 3억 6천, 3억 2천4백 막 들어오고 있네, 그죠? 3억 지금 얼마입니까? 3차입니까 지금? 아까 요거 한데 느낌에, 그죠? 오늘 며칠이죠? 8월 4차 8월 9일이네. 그럼 아직 남았네, 그죠? 8월 9일 남았죠? 그러면 4차입니다. 4차니까 이게 여기서 유찰 해갖고 지금 요겁니다. 근데 감정이 가격은 여기인지 잘 모릅니다. 찾아봐야 돼요. 일단 비싸게 한번 불러봅니다. 자기들이 파는 사람은 뭐 임자니까, 예로 아까 이제 신입에서 막 4억부터 출발해서 이래 하면 더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 됩니다. 예로 아파트 같으면은 감정이 여기라도 요거부터 출발이 됩니다. 시세가 높다 그러면은,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는다. 배워 드렸고요. 자, 10번 봅니다. 공매에서 밭전이 나왔어요. 그럼 밭전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공인중개사 시험 5과목을 50분 해갖고 5과목을 5시간 다 풀어야 되는데 10문제 풀고 막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그럼 합격된다, 불합격된다? 당연히 불합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30페이지 만들어놨는데 다 해야 되겠죠? 자, 10번 봅니다. 10번. 자, 그럼 읽고 넘어갈게요. 보전녹지 농지로 부동산 디스코 전환이 조회하니까 옆땅이 금년 1월에 47만원에 거래되었고 앞땅은 41만원이고 재산하다요. 그래서 이게 감정서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보전관리입니다. 보전관리. 자,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감정서 보기에 이 중요하죠. 그럼 이게 자, 이건 도시적이죠. 우리 도시적의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자연 녹지 있죠. 자연 녹지 제일 좋은 거죠. 자연 녹지, 자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자, 보전 녹지는 신한은행은 대출해주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만 대출해주고 생산 녹지하고 보전 녹지는 생산하고 보전은 대출을 해주지 마라 그런 거는 좀 뭔가 좀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신한은 아직도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87,000이니까 곱하기 3.3을 하면 평당 얼마요? 한 25만 되겠네. 25만원. 한 25만원 정도 판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원래 땅은 지금 요거네. 요건데 47만원, 41만원 이리 팔린 게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잘 안 보이죠? 확대 드릴게요. 자, 지금 부동산 디스코 가니까 이게 나왔어요. 지금 이 땅을 판대요. 이 땅을. 파는데 2021년도에 1월 달에 금년에다 47만 팔리서 아마 이 땅 갔는데 팔리고 요건 옆 땅이고
옆 땅이 한 한 5만이다. 이만.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대로, 1월 달에 47만 8이 됐는데, 앞 땅은 2006년도에 41만원. 그죠? 요거는 옆 땅은 이제 47만원. 요거는 평당 28만 개는 옆 땅, 앞 땅보다는 일단 저렴해요. 내가 보니까, 저렴한데, 토지 모양새는 막 봐야 되겠죠. 용도 지역까지,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땅은 크게 어려움 없어요. 주로 요거 잘 보면 됩니다. 제가 보니 요거도 길은 되어서 여기 아마 구고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건축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건축은. 자, 11번 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농지로 가격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에 놓으면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거는 돈이 안 되겠구나. 알겠죠? 특히 자 봅니다. 특히 바둑판 된 데는 돈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야기해 줄게요. 하만에 우리 수강생이 농업진흥구 샀대. 얼마 샀느냐? 9,500만 줬대요. 5년 지났어요. 지금은 얼마나 9,500이래요. 농업진흥구요. 절대농지. 자 하만 대산면에 갈전리에 또 누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가지고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그때 중간정산 주고 땅을 샀는데 한 1억 한 2천 주고 샀어요. 12년 지났어요. 지금 물은 게 1억 한 1,000만 준대요. 그럼 잘 샀다 못 샀다? 뭘 산 거죠? 또 어떤 상황이에요? 또 대산면에 또 밀양 모가서 그쪽에는 2억 1천 주고 7년 지났어요. 원장님 저 1억 6천 7천 좋습니다. 팔아만 주이소. 내가 경매를 하려고 그랬다. 나 사가지고 돈 뭐 6년 7년 지나도 그놈 이거 팔리도 안 하고 저기 애룸이니까 그런 게 이제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알겠죠? 특히 요렇게 바둑판 된 거 알겠죠? 바둑판에 한 구찌 올려놔 본들 안 됩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는 막 한 50%, 60%, 막 64%, 막 그 정도 사면은 조금 낫습니다. 그나마. 아시죠? 1차 사는 건 안 좋다. 자, 그래서 절반 떨어지면은 입찰하자 해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업진흥구역보다 조금 한 게 좋은 뭡니까?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이제 한 칸 위입니다. 진흥보다는 한 칸 위죠. 구역인데, 요거는 단독주택 된다 안 된다? 농업보호구역. 단독주택 됩니다. 단독주택 됩니다. 단독주택 된다 그런 건요, 서울, 부산 사람이 사도 별장을 만들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단독주택이 안 되면 뭡니까? 노후가주택. 노후가주택은 별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게 돼, 땅이. 태생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다?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은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래갖고 34평 됩니다. 전용이. 그래서 아파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11억 6천에 팔겠대요. 8월 25일 날에. 자, 한번 보입니다. 아파트니까.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래야죠. 그런데, 온비리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다. 해놨고요. 실제로는 두 군데 다 지금 세대 열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우리 서울의 아파트 공매가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게 내가 겁이 나서 경매 같으면은 1차에서 덜렁 팔립니다. 알겠어요? 마포인데 다 좋아하는 동네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안 팔리고 있어요. 자, 일단 구독션을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먼저 봅니다. 자, 공매 눌러가지고 번호를 넣고 했더니, 구독션에 거의 검색이 되면은 뭐 상관없어요. 자, 이거 봅니다. 이거 뭐 써놨죠? 뭡니까, 지금? 아, 골치 아프다. 그죠? 골치 아프다. 대항입장 써놨어요. 써놨는데, 이거 보니까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코롱 하늘채 903호고, 전용은 35평이고, 성동 세무서에서, 그죠? 세무서에서 압류 재산으로 지금 10% 따라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11억이고 또 안 팔리면은 떨린대요. 이게 6억까지 떨린대요. 절반. 자, 그래서 물건은 상당히 탑이 나는 뭐 아파트 괜찮은 대단지 같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본건은 3월달에, 금년 3월달에 이본건에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는 포함되어 있으면 참고해라 놨다죠. 자, 해놨는데, 400, 자, 해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뭐 보면 됩니까? 이제, 공매, 압류재산. 압류재산만 여기 있는 거죠. 국공재산이 없습니다. 자, 눌렸어요. 눌러서 보니까, 건물은 35평이고, 코로나 좀 좋다. 그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입사 되는 게 없대요. 없대요. 부재주의고, 없대요. 자, 그래서, 없는데, 빚도 뭐, 거의 많지도 없어요. 성동 세무서에서 한 5억 2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세무서가 있고요. 빚은 별로 없습니다. 뭐, 2, 300, 뭐, 이라고 이제 없습니다. 없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조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입이 없다 했잖아, 가전에. 여기서는 분명히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구독 전에 또 세대 열람을 눌러주니까, 자, 이 새 주소로 했는데 없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있으니까 해놨지. 여기에 그냥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하시면 되겠는데, 내 느낌에, 여기 보면은, 외국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낌에. 외국인이 전입세대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은, 외국인은 법무부 소관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들어오면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에서 컨트롤 하는데, 이게 무엇이 자꾸 며칠 안 맞아요. 저를 빨리,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가 된다면은, 제가 추대가 된다면은, 이런 거를 빨리 고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 법무부장, 앉아라. 좀, 이 전산, 매끄럽게 해라, 매끄럽게. 알겠죠? 전입세대 안 놓으면 또 뭡니까? 한 칸 밑에다 만들어가지고, 꼭 전입세대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대 열람하고 하나 더 하면 되겠죠? 전입세대 열람하고 동거인 말고 외국인 포함. 알겠죠? 그러고 밑에 한 칸 넣으면 되거든요. 외국인 진땅의 짱화시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넣어주면 그게 뭐 문제됩니까, 그거? 참. 한국 사람은 다 전입이 있으면 있다는 거 외국인은 안 넣는 그게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문제고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온 거였죠. 알겠어요? 못 들어옵니다. 아마 가격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국인, 그죠? 외국인이 있는지 뭐 없자는지 하여튼, 안 그러면은 아까 부채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소유자 만나가지고 합의 수당하면 됩니다. 알겠죠? 만나갖고 소유자 만나가지고 정확히 다 조사하고 소유자는 알겠죠? 그 키 받고, 그래갖고 막 그냥 막 계약금도 필요 없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한 방에 그냥 막 도장 깍 찍어비고, 알겠죠? 다이얼드 번호 받고, 그러면은 뭐 되겠다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래요. 또 보면은 10명, 20명 들어가서 또 예로 뭐 5억이다 그러면 7억씩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1등 했다 기분 쫙합니다. 20명에서 1등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채가 작으면은 여기 하투비 했잖아요. 합의쇼당. 그죠? 합의쇼당 하면 됩니다. 소유자 만나가지고 딱 본건에 아까 세무사하고 몇 개 비죠.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럼 그거 내가 정리해 줄게 전부 다. 그러고 키는 가. 그죠? 관리비 딱 정산하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구태여 이어가서 1등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자, 13번은 잡종지. 뭐, 잡종이 나왔어요. 하동에, 자, 하동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입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 보면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아마 그 전국에서 이제 이 베이비 세대가 퇴직하 노고 이러면서 전부 다 하동을 많이 몰린가 봐. 살기 좋다고. 뭐 하동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잡종전. 자, 농지보다는 잡종지가 훨씬 낫죠? 지목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야. 그죠? 계획관리지역에 잘 봅니다. 자, 용도지를 보니까 잡종지, 면적은 이제 한 170평. 자, 계획관리지역에 농림이 해놨어요.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땅인데, 빨간 거 이 땅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요거고, 농림지역은 요 놈이고, 거의 조금 붙은, 여기 도로변에 붙은 게 아마 농림지역 같아요.
그럼 요거는 없는 거 보면 됩니다. 그럼 계획관리 들었죠? 대부분이 계획 99% 내가 뭐 계획관리 같아. 그럼 좋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 한자, 이거 모르면 이제 주고 됩니다. 이 뭡니까, 이거? 이거는? 그럼 요거는 없다 봅니다. 없다. 아마 여기 보면은 좋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뭡니까? 문제는 이 또 뭡니까, 이거? 아까 했잖아요. 농림지역은 없는 거로 보고, 여기에 딸린 식구니까, 요것도, 니도 없는 거로 보고, 요놈도 없는 거로 보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계획 관리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다, 좋다. 그러면은 이제 답은 없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시세만 따지면 됩니다. 시세만. 부동산 디스코를 갔더니, 자,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래요. 이 땅인데, 뭐, 옆에는 44만원, 뭐, 넣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네, 그죠? 그럼 이제 시세를 따져보면 되겠죠? 연도별 잘 보시고, 자, 그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 거는 이 블루 맵에 갔는데요. 이게, 밸류 맵, 여기죠? 자, 다시 봅니다. 여러분이 두 군데 한 가보세요. 자꾸 숙달할 때까지. 요것도 가보고, 요런데, 나는 요런 많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요는 경매도 노긴 노는데, 막, 두 개 다 같이 보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비슷합니다. 내용은. 경매까지 포함이 되는데,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농림지역이 거의 없더라. 합니다. 막 괜찮더라. 지목은 잡종지고 평당 34만원에 공매 중이고 계획관리 중이고 부동산 디스코 블루맵에도 많이 본다.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자, 요까지가 공매입니다. 공매고 그 다음에 경매가 나오는데, 자, 우리 경매는 10분씩 합시다. 자, 공매하다 시간 너무 많이 갑니다. 자, 지금 시간이 17분입니까? 그럼 27분까지 자, 차수가 있습니다. 자, 10분 씁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 30페이지니까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버스를 타고 살살 왔는데, 이제는 고속 철도를 KTX 타고 가겠습니다. 창원 중앙역에 왔어요. 이제 KTX 타고 이제 달리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할 때 랭킹 50위 보려고 하면 이러면 됩니다. 대법원에 가서 경매 물건에 가서 다수 관심 물건에 가면은 뭐 소재지, 예로 서울특별시 해갖고 검색을 하면요 50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다 똑같아요. 뭐 꼭 여기 아니라도 서울이든 창원, 경상남도든 전라북도든, 알겠죠? 자기 좋아하는 지역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쭉 쇼트가 된 거를 요거를 보는데, 보는 방법은 대부분에서 보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요 번호를 따가지고 구독 시연서 보면은 좋다. 자, 설명드렸어요.